최근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 종영됐죠. 역시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라 재미있게 봤지만 현실은 저같이 중소기업에서 오랜 동안 일하다가 50세 전후로 퇴직을 하고 생계 고민 때문에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저는 화려한 포장지를 걷어내고 제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또 부딪혀야 했던 진짜 퇴직 이야기와 그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무려 4곳의 중소기업을 거치면서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 중소기업에서 몸담았습니다. 제가 가장 빛나던 청춘이 고스란히 묻어있던 시간이죠. 하지만 작년 연말에 불현듯이 불어닥친 구조조정이란 태풍이 저를 비켜가진 않더라고요. 결국에 정들었던 자리를 정리하고 짐을 싸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50줄에 들어선 나이인데 평생 해왔던 주된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야속하게도 꽉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요즘 거리 풍경은 어떤가요? 반짝이는 조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연말 분위기가 짙어질수록에 제 마음 한구석은 되레 스산해지기만 하네요. 남들은 연말 인센티브 기쁨에 샴페인을 터뜨릴지도 몰라도 제 눈에는 고개 숙인 채 쓸쓸히 퇴직을 준비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더 아프게 박히니까요. 평생을 바쳐서 회사를 위해서 뛰었는데 돌아온 건 이제 그만 자리를 비워달라. 차가운 침묵과 압박뿐이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낸 조직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 배신감과 상실감은 생각보다 훨씬 가슴을 파고들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알겠습니다. 퇴직은 단순히 매일 출근하던 일터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저를 지탱해온 삶의 한 축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듯한 그런 벼랑 끝에 선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삼키면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하지만 힘든 게 아니죠. 경제적인 문제는 더 냉혹하게 다가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보통 65세부터 나오는데 우리 같은 직장인들 평균 퇴직 나이가 50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5년에 소득이 뚝 끊기는 이른바 소득공백기, 보릿고개를 떡하니 마주하게 되는 셈입니다. 아직 아이들은 한창 공부할 나이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천진데 말입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은 여전한데 재취 업무는 정말 야속하리만큼 바늘구멍 같습니다. 결국에 번듯한 명함 대신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생활비를 메꿔야 하는 상황. 그게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마주해야 하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이러니 찬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감이 짙은 안개처럼 마음을 짓누를 수밖에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73세까지는 일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물론 생활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회 속에서 내 역할을 놓지 않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급하다고 준비 없이 무리하게 육체 노동에만 뛰어들면 오히려 자존감이 무너지고 마음의 병을 얻기가 쉽습니다. 몸이 상하는 거는 덤이고요. 아니 73세까지 길게 보고 가려면 당장의 돈 몇 푼보다도 내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템포를 찾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막막한 현실, 이 터널을 우리는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까요?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직접 부딪히면서 깨달은 4가지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무거운 걱정을 제발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가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있는 대로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보세요. 가족은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내 등을 받쳐줄 가장 든든한 내 편이자 지원군이니까요. 두 번째, 목표를 현실적으로 나눈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급하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현장에 나가는 것 절대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현실을 방어하되 장기적으로는 재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같은 미래를 위한 준비 놓지 마십시오. 오늘은 단단히 버티면서 내일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일상의 루틴을 사수하세요. 회사를 나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게 생활 패턴입니다. 늦잠을 자거나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집에만 있게 되면 마음의 근육도 함께 풀려버리죠. 출근할 때처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옷도 단정하게 챙겨 입으세요. 그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여러분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네 번째, 나에게 작은 여유를 허락해 주세요.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면 금세 지쳐버립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가벼운 산책도 다녀오시길 권합니다. 그런 작은 쉼표들이 팍팍한 마음에 숨구멍을 틔워주고 인생 2막을 다시 힘차게 살아갈 원동력이 되어줄 거니까요. 50대 초반에 마주한 퇴직, 분명히 춥고 시린 계절이고 현실적인 압박이 어깨를 짓누르는 힘겨운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생 선배들이 명예퇴직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어왔듯이 우리 또한 충분히 다시 일어설 저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손잡고 차근차근 그려가는 미래에 대한 밑그림입니다. 퇴직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회사에 직함이 박힌 명함이 아니라 오롯이 진짜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제2의 인생 2막이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걷고 계신 대한민국의 모든 가장 여러분,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되 가슴속 따뜻한 희망의 불씨만큼은 절대 꺼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